안녕하십니까. 히림 주주 그리고 대엽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히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히림을 하게 되면 원래 이 건축 설계와 CM, 그다음 건설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아무래도 네옴시티라던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해당 테마주로 인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바닥에서 주가가 지금 2거래일 정도 주가가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4차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이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 평화회의 관련해서 합의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자, 스위스 평화회의 다음 달 6월 15일에서 16일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평화회의가 현재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용을 하게 되냐를 보도록 하면, 자, 그는 회의에서 합의에 도출하고 이를 시행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 그는 누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는가? 자,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영토 완전 복원이라던가 수감자 추방 석방 그다음에 전쟁 종식 그다음에 러시아군 완전 철수 등등등 해서 이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공식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있네요. 여기 해관보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환송, 전면적인 교류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잘 도출을 하면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상의 논리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일정주로 바닥에서부터 좀 스물스물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열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회의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무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스위스 평화회의가 사실은 그냥 또 다른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평화회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기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회의를 조직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미국 하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무기 공급 법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초청에 러시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지금 현재 4차 평화회의인데 1차, 2차, 3차에도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없이 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를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랑 얘기해봤자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영토를 인정을 하면 종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영토 죄다 반환을 해야지 우린 또 종전을 하겠다라고 서로 그냥 양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 해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심을 얻고 지지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 이번 또 평화회의에 좀 어떤 의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 공식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사기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로 종전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 결국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빼앗은 땅을 점령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현재 전선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결국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6월 15일, 16일까지 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차도 2023년 6월 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되었고, 2차도 8월 달, 그리고 3차도 23년단 10월 달, 그리고 이번에 4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서도 평화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히림의 단기 추세선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단기 하락 추세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중순에 이 평화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 제로를 좀 받고 추세를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는 60일선의 저항을 막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60일선을 돌파해 주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120일선을 위로 돌파해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6월 중순까지 해당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게 또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 확률이 또 높다라는 겁니다. 계속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근데 평화 협상이 열리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는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히림 그리고 재건주들이 전반적인 큰 파동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휴전 협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잠깐 이슈가 반짝했다가 또 꺼지는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중순까지는 일정이 있으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상 디데이 되는 날에 주가가 재료 선물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좋아요,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